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 시장부터 반등을 했고 주말까지도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25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했는데 웬걸 뚜껑을 딱 열어보니 37만 명까지 나왔죠. 상당히 시장이 견조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시장이 전개되겠습니까? 지금 저와 같이 한번 다음 주를 예측해보고 좋은 전략을 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송전지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제법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나왔을까요? 먼저 CNN이 타진했습니다. 독립기념일 휴장을 지나고 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시장에서 이제 전개가 됐는데 갑자기 CNN에서 돈바스 지역의 70%를 푸틴이 장악했는데 이제는 휴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긴급 타진이 됐다고요. 그래서 미 시간의 선물이 폭등을 하고 또 우리 시장도 긴가민가 했는데 결국은 미 시간의 선물이 움직이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FOMC 의사록이 공개됐죠. 근데 FOMC 의사록은 이미 안 좋은 악재는 반영이 됐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면 된다.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었죠.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나왔어요. 다만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들의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게 바닥을 치고 양봉 하나 만들든지 계속 이어가네. 이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경기 지표가 안 좋아졌을 때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인플레를 단행하게 되면 그때 오히려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나친 금리 인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부분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부진에 빠지면서 나왔었죠. 자,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또 금요일 날에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도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게 나왔네. 자,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반등을 할 때 푸틴은 그런 말을 안 했고 할 마음도 없는데 CNN이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타진했다는 이야기죠. 그때부터 시장이 물꼬를 트고 악재를 호재로 인식을 하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해진 거겠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요즘 보십니까? 저도 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내서 잠깐씩 보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똑같은 그런 낱말들이죠. 자,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영우 변호사가 뭔가 잘 안 풀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아이디어가 탁 떠오를 때 이렇게 돌고래가 쫙 날아오르면서 주위가 환해지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간다고요. 자, 그럴 때 보면 고정관념으로 이걸 한다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좀 더 색다른 발상 이렇게 한다면 시장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사건 중에 하나가 결혼식 비용 2억 5천인데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갑자기 딸이 결혼식 예복을 드레스를 그쪽에서 잘못해서 이게 드레스가 벗겨졌단 말이죠. 상반신이. 그래서 일부가 노출이 됐고 또 등 뒤에 관세음보살 그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쪽에서는 기독교 집안인데. 그래서 이 결혼이 쉽사리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신부 측 아버지가 그럼 우리 10억을 내놔라. 나는 10억을 받고 싶다. 왜? 내 자존심도 많이 상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상대편에서는 결혼식 비용 전액 부담하겠다. 그리고 어디 여행 갈 수 있게 우리가 여행 비용도 좀 대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3억 얼마 이 정도 되죠. 갭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법원도 어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다 대준다는데 굳이 저걸 가지고 10억을 받겠다. 근데 이 돌고래가 딱 문제 해결할 때 우영우 변호사가 돌고래가 딱 뜨면서 하는 게 결혼 당시에 그 시댁 쪽에서 신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줄게. 그래서 300억이 넘는 부동산을 증여해 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결혼식 부익 문제가 아니라 소를 약간 바꿔서 부동산 쪽으로 해서 부동산 받을 걸 못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전체 330억을 가지고 그중에서 10%만 받게 협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전개됐다는 이야기죠. 제가 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건 뭐냐면 시장이 주는 대로 한다면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딱 퍼즐 하나가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죠. 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나서지 말고 시장 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 시장에는 엄연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국제 자본가들이에요. 그래서 국제 금융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 주물럭거리고 있다.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저들이 호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악재를 호재로 인식하기에 뭐 주변 여건을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결국은 저들의 의도를 꿰뚫어야만 시장의 해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라고 해야 될 정도로 올라가야 된다. 만약에 못 올라가면 이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는 좀 어렵게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한국경제 그 방송에서 이제 시간을 따로 내서 교육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월요일 날은 어떻게 되고 화요일 날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CPI나 PPI나 소매 판매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지표들은 그닥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 중요한 변곡점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렇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눌림목을 줘야 되니 올라가주면 좋고 또 60선을 터치해주면 더더욱 좋고 그렇지 않고 20선까지 눌러주는 건 괜찮다. 자, 다음 주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땡큐, 눌러주면 21선만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해야 될 거냐 이거죠. 일단 큰 흐름을 보시면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절대적으로 반등은 나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만 시간은 지연이 될 수 있다. 자, 과거에 이 월봉상인데 이게 월봉 코스닥인데 21선을 무너뜨렸을 때 어땠냐 이거죠. 반드시 장기 이평선에 지지되면 반등은 나온다. 그러나 반등은 반등일 뿐이다. 기간 조정을 거치고 20선에 안착해서 움직이죠. 여기도 보면 급락이 나오고 또 안 올라가고 빠질 수 있지 않냐. 글로벌 경기가 침체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되면 반등은 나오게 된다. 그러니 지금 너무 많이 빠졌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으니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이게 반등으로 이어질 건지 아니면 또 하락을 할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인지 이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럼 우리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 3주 이렇게 지나면서 그러나 그때 흔들 때는 이 저점을 높여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짧게 흔드는 것은 무관해요. 지금은 패닉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이성적인 투매장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것만 진정이 되면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그럼 지수 올라갈 때는 지수 관련 좀 올라가죠. 최근에 2차전지 바이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착을 하면 개별 종목들이 좋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될까요? 자,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앞으로 성장주의 시대가 돌아올 겁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이자 내고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이제 2차 전지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2차 전지에는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LNF 먼저 올라가고 에코프로 비행 그다음 올라가고 코스모 신소재 그룹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전기차 2차 전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투자자분들께 자, 지금은 오늘은 무조건 2차 전지가 올라가니 저희 이제 주로 LNF를 공략해 드리고 있는데 LNF를 이제 LNF가 움직인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고객들에게도 LNF에 대해서 이제 그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이제 에코프로 같이 이날을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어제는 코스모 신소재가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중소형주가 움직이는데 어떤 게 움직이느냐? 삼성이 전기차 TF팀을 꾸렸다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또는
폭스바겐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자, 폭스바겐이 테슬라 요즘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테슬라의 왕자 자리를 우리가 좀 뺏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유럽 배터리 공장에 26조 원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보면 리비안도 또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차량 인도가 2분기에 4배 정도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시장을 장악한 폭스바겐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이런 종목도 다음 주에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를 들여하고 다른 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위기는 기회다. 중국 사람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죠. 위기를 이렇게 쓴다. 이 사람들은 위험과 기회의 요소로 판단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이 추수를 앞두고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한숨 쉬면서 약주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팔 걷어붙이고 복구 작업을 해서 만석군으로 거듭나는 분도 있죠. 빈곤과 만석군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누구나 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미래 부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 자재를 좋은 걸 써야죠. 소유권 외양간 고치는데 기존에 내가 소를 잃어봤기 때문에 좋은 자재를 써야지 또 썩은 자재를 쓰다면 오히려 또 낭패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썩은 자재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어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고 말씀드렸죠. 바로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혈압약 안 먹고 당뇨 이거 안 맞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삶의 질과 또 생존과 관련된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시기에도 역시나 이쪽은 성장이 꾸준히 나온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을 봐야 되는데 요러저러한 종목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관련주 중에서 보면 일단 절호의 찬스다. 특허를 출연하거나 기술 이전하거나 또 임상을 진행하는 파이프라인 탄탄한 기업들이 좋다.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잘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좀 촉박합니다.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엄청 많아요. 근데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전달하지를 못하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한 서너 시간 정도 배정을 해주면 자세하게 종목도 좀 알려드리고 할 텐데 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또 교육 특강을 또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한국경제 TV를 검색하셔가지고 저 이름을 치시면 아마 저 이름을 찾아오시면 또 좋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다가 갑작스럽게 최근에 상하이에서 코로나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렸는데 2주 만에 다시 봉쇄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베이징 본토에서도 이러다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될 수 있으니 다들 백신 맞으세요. 이렇게 이제 다 알렸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니 봐라. 다른 나라들 한국 봐라. 진작 팬데믹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이게 뭐냐.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해서 위치되다가 이거 제로 코로나가 경제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중국 당국에서 이걸 많이 규제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로 중국은 좋지 않습니다. 자, 다른 또 세계로 가보도록 하죠. 세계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서 축제가 한창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소머리 축제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이 소머리를 하는데 이 많은 인구,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인구들이 여기 참석을 합니다. 2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또 중동에서는 성지 순례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때 백신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이 하이 변이 있죠. 이 하이 변이까지 잡을 수 있는 그쪽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좀 늦더라도 해서 가을께 나온다는 거죠. 이때 존재감이 뿜뿜한 종목이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죠. 또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 많이 늘어나면 혹시 걸리지 않았을까 해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이제 진단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저런 종목들은 일시적인 상승이 될 수 있겠죠. 대신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기업들은 움직임이 좋아질 겁니다. 자, 현대약품. 국내 최초로 알츠하이머형 치료제를 했는데 보통 보면 알츠하이머나 뭐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은 뭐예요?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이게 녹아서 이 약효가 발현이 되려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나 주스를 통해서 한 모금 꿀꺽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이제 도내 폐질 처방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가 뭐냐면 그 신경 절달 물질 아세트콜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기능 개선을 이제 유도하는데 여기에서 현대약품이 파이프라인이 또 단기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럼 앞으로 어떤 종목이 움직일 거냐 이거죠. 바로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폐암 치료제나 뭐 또는 기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이런 종목 이런 것들을 FDA 품목 허가를 이제 앞두고 있다는 거죠. 9월 달에 11월 달에. 그래서 어떤 학회가 진행이 되면 이때 이제 이걸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약품은 큰 흐름상으로 보면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눌러줄 때 이런 것들은 매수를 한다면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은요. 기술 수출을 해야만 주가가 강하게 치솟습니다. 근데 기술 수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 이런 기업들은 한번 움직이면 또 강하게 움직이죠. 주로 이제 HLB 그룹들이 주로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교육 시간을 내서 리보세라닙 간암 투약하고 또 겸호세포종 임상 결과 나오고 11월 달에 그래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9월 달, 11월 달에 하는데 우리가 이거 기술 수출 안 하고 우리가 끝까지 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겠다 이런 회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교육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우리는 두 팔 걷어붙이고 제약 바이오를 해야죠. 저도 이제 고객들에게 지금은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니까 제약 바이오를 해야 됩니다. 가장 안정된 게 뭐예요? 이렇게 자회사 베리모스가 T세포 치료제 세계 최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지분을 매입해서 이쪽에 드랍을 걸고 있으니 앞으로 성장성이 뛰어날 수 있다. 이런 전략. 또는 뭔가 이슈거리가 있어야 돼요. 요즘 장에는. 자, 로슈가 항체 약물 접합제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요. 이쪽에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이게 뭐 상한가를 나오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즘 같은 시간에 한 20% 이상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바이오주가 올라갈 때는 이런 종목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저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웅크리고 있고 종목을 최대한 공략을 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시장이 턴이 나오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저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려운 장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하반기 때 이제 방어주로 뜰 수 있는 바이오주 효자가 될까요? 분명히 저는 효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세장 이겨내는 비책이 뭘까요?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 자, 요리사가 가장 너는 어떻게 요리를 그렇게 잘해 했더니 가장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좋은 재료를 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선한 재료를 썼어요. 좋고 신선한 재료를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추운 겨울은 아니고 뜨거운 여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지구촌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여름에 인기 폭발할 인기주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데서 힌트를 찾을 수 있겠죠. 애리조나에서 자동차 대시보드에 이 햄버거용 고기를 올렸더니 뜨거운 햇빛에 노출이 되어서 천천히 익어가더라는 이야기죠. 자, 이만큼 더우면 우리는 당장 뭐 하게 됩니까? 에어컨 바람을 차게 되겠죠. 저도 사무실에서 일할 때 보면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일했는데 제가 더위를 잘 참아요. 그래서 항상 싸웁니다. 저희가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운전할 때하고 에어컨 때문에 싸우죠.
제발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냐. 왜 굳이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려고 하냐. 저는 에어컨 바람 극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좀 약간 좀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죠. 근데 저도 지금은 힘들어서 꼭 에어컨을 좀 튼다는 이야기죠. 잠깐이라도. 자, 그만큼 덥습니다. 자,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면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잘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시장에 알려진 건 요즘에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좀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 또는 시장이 예측하지 못하는 종목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새내기주들이 아주 잘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가 많이 진행이 되겠죠. 금융시장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또 테마들도 잘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원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좀 당하지 않을까. 뭐 외국인 기관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럴 때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게 뭐냐면 새내기주들입니다. 그래서 새내기 테마라는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에어컨 판매가 급증을 하는데 이게 새내기주라면 한박 웃음을 웃을 수 있겠죠. 또는 지금 장마가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장마가 진행이 되면 이제 장마 끝나고 나서 풀이 웃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웃자란 풀들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비료를 써야 되는데 그냥 비료 관련주도 다 움직일까요?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세계 최초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재료가 있어야만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계 최초로 땡땡땡 비료 개발을 하는 업체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상승 초기에서 잡아놓으면 재밌는 승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11시 10분부터 제가 방송을 좀 교육 방송을 추가로 진행할 테니까 저를 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각 나라들은 어떤 에너지를 전략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도시도 건설할 때 이런 스마트 시티 건설 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의 수혜주. 이게 근데 이제 이 좋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딱 웅크리고 있는 이런 종목을 항상 하셔야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삼성전자 뭐 안고 가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저는 이건 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 정말로 진정하게 투자자들을 위한 방법이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100%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냥 안일한 투자 전략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좋아요. 앞으로 상승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투자자들은 바로바로 움직이고 그런 걸 좋아할 거란 이야기죠. 항상 저는 정배열 상승 초기 종목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뭐냐? 골프입니다. 저는 다른 건 1시간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팔굽혀펴기도 한번 하면 요즘은 저를 안 해서 그런데 한 15개 안 쉬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팔이 뻑뻑해요. 골프는 제가 3시간도 칠 수 있겠더라고요. 왜? 멋있게 뭐 저스틴 토머스처럼 멋있게 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니까. 또 제가 집중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프를 한번 치러 갔을 때 친구들이 멋있게 막 자기가 싱글 친다고 하면서 딱 이렇게 쳐요. 거리 맴매. 그래서 야, 좀 줘봐라. 나도 한번 볼게 했더니 이게 이렇게 보면 뭐 한 100m 남았는데 이렇게 보면 또 102m 남았다는 거죠. 안 맞더라고요. 헷갈려요. 어디를 또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골프 대중화 시대에 음성 GPS로 거리 측정을 해주는 게 있다면 투자자들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업체가 있는데 그런 종목이 상승 초기에서 에너지를 응집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번에는 국제 정세를 통한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보도록 하죠. 자, 푸틴이 야, 내가 봤더니 우크라이나가 잘 대응을 해. 그래서 이번에 돈바스로만 먹으려고 했는데 야, 돈바스는 성이 안 찰 것 같아. 서양의 원조도 잘 안 되고 또 사분오열하는데 우리가 돈바스를 넘어서 조금 더 약진해 볼까? 이런 확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원에서 특수 군사 작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뱀샘 이 즈미니섬 쪽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가해서 탈환을 했죠.
여기에 다시 한번 미사일 맹공격을 퍼붓고 있으면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는 이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호밀밭 태우고 있어요. 나쁜. 우크라이나 경작지 22%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걸 또 불태우고 훔쳐서 자기들이 팔려고 하죠. 여기에 트리키예가 약간 동조해주고 있고 참 이 비정한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감정보다는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쪽을 분석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젤렌스키도 대응을 합니다. 우리가 양보는 안 하겠다. 우리 것을 양보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미사일 공격에 뱀섬이 당했는데 제발 방공 시스템을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많이 도와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미국은 국방 예산을 줄이면서 무기를 비축하지 않고 신무기 개발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뭐 특별하게 요즘에 국제 정세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블린이나 스티키형 미사일 또는 포탄들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이니 러시아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서방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점점 다다르고 있는데 러시아는 여기서 한 방을 더 날리는 거죠. 뭐냐? 카스피 송유관 가동하지 말자. 그래서 유가 상승을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카스피 송유관은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흑해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지분 참여 업체들이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가 24%, 카자흐스탄 19%. 러시아 입김이 아주 세다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야 지난번에 작년에 봤더니 기름 유출 때문에 대응을 하는 정리 문건이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 수출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깡짜를 놓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자, 이것만 하느냐?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에다가 이번에 노드스트림 1 여기에서 정기 점검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와 관련해서 왜 그럼 러시아가 이렇게 정기 점검을 하느냐 했더니 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가스터빈을 보내지 말라고 지금 맞불을 놓고 있어서 그래요. 원래 그 러시아 소위의 이제 이 노드스트림 1에 보면 여기가 이제 노드스트림 1인데 이렇게 러시아에서 요리 가고 이제 나머지 이건 이제 가스관들은 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인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제 가스터빈이 있어요. 가스터빈이 있는데 이 가스터빈을 보내지 말라는 거죠. 원래는 러시아가 독일의 지민스크 걸 이제 사서 자기들이 이제 이걸 활용을 하는데 지민스가 이제 고장이 나니 저 캐나다로 이제 정비를 보냈다는 이야기죠. 근데 캐나다에서 정비하고 다 보내주려고 하니까 야 제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거 보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깡짜를 놓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보내주지 않고 싶은데 또 독일은 보내달라. 우리 안 보내면 지금 근 40년 만에 역성장이 일어났지 않냐. 그래서 가스 송출용 터빈을 빨리빨리 보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독일은 최근에 좀 이걸 좀 줄였죠. 저 가스터빈 부품 안 보내준다 해서 줄였고 또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었죠. 러시아가 11일부터 21일까지 터빈 유지보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빨리빨리 보내줘야만 되지. 안 그러면 그 31년 만에 첫 무역 적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국제 정세상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요? 저는 뭐 다음 주 이후에는 시간의 문제지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인다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많이 올라간 것은 22%, 뭐 적게 올라가더라도 한 7, 8%, 10%는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번에 바이든이 중동을 방문한다고요? 왜 방문할까요? 중간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물가는 치솟아요.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걸 제어하려면 일단 유가가 잡혀야 되고 곡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겠죠. 먼저 유가를 보도록 하죠.
바이든이 선거 유세를 할 때 야 빈살만 파리아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파리아가 그 휙 날아다니는 그 파리가 아니라 이 카스트 치하의 천민 계층을 이제 파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아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렇게 공언했는데 최근에 바이든이 물가가 치솟으면서 지지율이 36%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망하게 생겼어요.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해서 중동으로 방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동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겠죠. 미국은 원유 증산을 해라. 그리고 우리 최대 주적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원전을 한국의 원전 너희가 지려고 했는데 핵을 갖고 싶어서 자꾸 중국하고 붙어먹지 마. 나중에 중국 그 원전 지어놓으면 나중에 스톡스택이라는 원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너희 괴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마. 한국 손잡고 우리가 갈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건설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빈살만 왕자는 가스쿠치를 살해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사람인데 뭔가 얻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란이 자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핵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죠. 안보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쟤네들이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너희가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공망이나 군사 원조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가 하루에 증산할 수 있는 게 325만 배럴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원전주는 EU 텍소노미에 포함이 됐고 EU 텍소노미에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방사성 폐기물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방사성 폐기물이 중요한 화두가 떠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체코나 폴란드나 이런 동유럽도 야 EU 텍소노미에서 지원도 많이 해준다는데 우리 빨리빨리 원전 건설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수출 기회가 확대가 되고 또 여기에다가 사우디나 필리핀 이런 중동 아시아도 원전 건설 붐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탈원전, 친환전 하면서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죠. 과거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요. 뭐 정말 시세가 폭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해야죠. 안 좋은 것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슈와 재료를 머금고 수급이 붙으면 이거 뭐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좋은 거죠. 한 방이 있는 거죠. 한 방이라는 게 유락천금이 아니라 고스톱이나 어떤 투자보다도 확률을 높여가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고스톱을 치면 3전음은 이뤄질 수 있잖아요. 3조 한두 번은 이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머금고 강력한 랠리가 나올 종목을 하는데 이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출 수는 없다. 그래서 잃을 때는 적게 잃고 딸 때 많이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 베팅을 하지 않으면 계좌는 절대 불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 베팅은 어디서 하느냐. 많이 올라가 있으면 누구나 다 알아요. 어떻게 집중 베팅을 합니까? 상승 초기에서 집중 베팅을 해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주들은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교육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모터쇼가 4년 만에 열리고 있습니다. 가겠다는 업체가 6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현대 아이오닉 6를 처음으로 선보이고 날려봐죠. 이 정도 차라면 웬만한 분들은 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대중의 관심이 뭐 모터쇼니까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로 변환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조직위에서 아이오닉 6를 공개를 하고 UAM이나 기타 다른 쪽의 다양한 전시로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해인 관련주들이나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는 이제 한바탕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 안 올라갔던 차량용 반도체나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고 유해인 관련주들도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 1000배, 100배, 1000배 늘어날 수 있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어려움은 지났어요. 한두 번의 짧은 고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아니면 최소한 이번 주 화요일 날 시장을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편입을 했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두 손 놓고 있다 하면 안 되고 어떤 외양간을 고칠 때 썩은 자재를 쓰지 말아야죠. 안 좋은 종목 반등한다고 주야장천 기다리고 있다가는 또 다시 빠진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을 해야 된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FTA 품목 허가를 앞둔 공룡 같은 기업이나 아니면 폭스바겐 26조 투자 수혜주, 펄펄 끓는 지구촌을 달굴 여름 수혜주나 아니면 바이든이 중동을 다음 주에 방문하잖아요. 여기에 따른 원자력 관련주, 시차를 두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국제 모터소, 이때 자율주행차나 UAM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복구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이 노리는 실적 성장주 이런 종목까지 보신다면 다음 주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손을 놓고 시장이 주는 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어려운 시장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다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이는 시장을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고 또 그중에서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한다면 어려운 장에도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다. 이제 어려운 시장이 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들이 새털을 가다듬듯이 안 좋은 종목을 버리고 상승 초기 종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같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 10분에는 따로 같이 공부를 하고 기법 강의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TV를 검색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비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